화학분석 기사 2023년 4번의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0.4몰 농도의 NaOH와 0.1몰 농도의 H2SO4를 1대1의 부피로 섞은 용액의 pH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대1로 섞었기 때문에 각각의 용액이 1리터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NaOH에서 OH-의 몰수는 농도가 0.4몰 농도이기 때문에 1리터를 곱해주면 0.4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황산 H2SO4에서 수소 이온의 농도는 0.2몰 농도가 됩니다. 자, 수소는 2개가 나오기 때문에 수소 이온의 농도는 2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1리터이기 때문에 0.2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화 반응 후에는 수산화 이온이 0.2몰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pH를 이제 구해주면 pH는 14 POH입니다. 자, 그러면 이 POH가 마이너스 로그 수산화 이온의 농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산화 이온의 농도, 자, 우리 수산화 이온의 몰수가 0.2몰이었죠? 0.2몰에다가 지금 중화 반응을 1리터씩 했기 때문에 총 부피는 2리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0.1몰 농도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13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키랄 화합물이 아닌 것은, 자, 먼저 이 키랄이라는 거는 광학 이성질체입니다. 자, 이 광학 이성질체란 왼손과 오른손처럼 서로 겹쳐지지 않는 구조로 거울상의 관계를 키랄이라고 합니다. 자, 1번부터 구조식을 그려보면, 자, 1번. 자, 이 부탄올은 두 번째 탄소에 알코올기가 붙어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탄소와 그리고 탄소 2개, 그리고 H. 요 탄소를 기준으로 네 가지들이 모두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키랄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2번은 가장 대표적인 키랄 화합물인데요. 여기 H, F, Cl, Br. 자, 2번의 경우에 요렇게랑 요렇게가 광학 이성질체, 즉 키랄 관계가 거울상 관계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1번, 2번 모두 키랄 화합물입니다. 자, 3번에서 3아미노 펜테인은 이 중심에 3번 탄소를 기준으로 이렇게 두 개의 가지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같은 게 존재할 때는 거울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 되고, 자, 4번의 단백질 또한 대표적인 키랄 화합물입니다. 10번 어떤 아민의 pKb가 5.80이고 0.1몰 농도의 아민 용액의 pH는 얼마인가? 자, 먼저 아민이 물에 녹았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봐야 되는데 이 NH2라는 아민은 물과 반응해서 NH3의 암모니아와 OH-의 수산화 이온을 내놓습니다. 즉, 이 수산화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이 pKb 값이 주어져 있고, 자, 초기의 아민 용액의 농도는 0.01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X만큼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암모니아와 수산화 이온이 X만큼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평형일 때 0.01-X만큼의 아민 용액이 남고, 그리고 X만큼의 암모니아, X만큼의 수산화 이온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평형식을 써보면은 KB는 반응물 0.01-X분의 X제곱이 됩니다. 자, 우리 pKb를 가지고 KB 값을 구할 수 있는데 pKb는 마이너스 로그 KB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pKb가 5.8이기 때문에 KB 값은 10의 마이너스 5.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KB는 1.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KB 값에 1.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대입을 해주고, 자, 그리고 우리 여기서 x 값은 0.1보다 매우 작기 때문에 생략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x의 값을 구해주면 x 값은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우리 수산화 이온의 농도를 구했기 때문에 pH를 구해주면 pH는 14 마이너스 POH. 자, 이 POH는 앞에서도 했습니다. 마이너스 괄호 마이너스 로그 수산화 이온의 농도 값인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자, 요 값을 계산해 주게 되면 pH 값은 10.1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다음 반쪽 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에 가장 가까운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지금 아황산은의 용해도 곱 상수 값과 그리고 은이온이 은금속으로 환원되는 표준 환원 전위 값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요 식을 이용해서 지금 아황산은의 용해도 곱상수가 나오는 반응식을 하나 만들어 봐야 되는데, 자, 먼저 이 식을 그려주면, 자, 이 반쪽 반응에서 은이 환원되는 요 반응을 빼주게 되면은 AG2 SO3 2AG 더하기 SO3 2 마이너스. 자, 즉 아황산은이 이온화되는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요 반응을 1번이라고 하고 요거를 2번이라 하겠습니다. 자, 1번 반응에서 표준 환원전이 이 값이 x 볼트라고 하면 2번 반응식에서 표준 환원 전위 값은 플러스 0.799V입니다. 자, 그러면 1번에서 2번식을 빼주었는데 요 아황산은이 되는 요 3번 반응식에서 표준 환원 전위 값은 x-0.799V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식과 요 용해도 곱 상수식을 이용해서 네른스트식을 써줄 텐데, 네른스트식은 자, 우리 요 로그 값에 용해도 곱 상수 값을 쓸 수 있고, 자, 평형일 때는 요 이 값이 0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표준 환원 전이 요 3번에 있는 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x-0.799V는 자, 이 양을 한 겁니다. 자, 여기 전자가 두 개를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2분의 0.0592V 로그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x 값을 계산을 해 주게 되면 x 값은 0.39V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3번. 인산은으로 포화된 용액에서 화합물의 농도와 인산은의 용해도 곱 상수의 관계식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반응식을 한번 써보면, 자, 인산은의 이온화 반응식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용해도 곱 상수 KSP는 지금 은이온 농도의 지금 개수가 3이기 때문에 세제곱, 그리고 인산이온 자, 한 개,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은이온이랑 인산이온의 관계는 지금 인산이온이 X만큼 나오면 은이온은 3X만큼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KSP 용해도 곱은 지금 여기 세제곱을 해줘야 되니까 27에 x를 세제곱 그리고 x 하면 4제곱이 나오겠죠. 자, 즉 이 x 값은 27분의 ksp의 4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는 다 은이온에 대해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여기 x는 인산이온입니다. 자, 그러니까 은이온으로 바꿔주려면 3x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은이온은 3x가 되고 요 값은 27분의 ksp의 4분의 1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2번
과 4번이 일단 정답에 가깝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은이온이랑 인산이온은 지금 3대 1의 관계입니다. 즉, 인산이온을 3배 하면 은이온이랑 같아지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5번 0.01몰 농도의 아세트산과 0.01몰 농도의 아세트산 나트륨, 아세트산 이온으로 보면 되겠죠? 이것들을 포함하는 완충용액 100ml에 10ml의 0.01몰 농도의 염산을 가했을 때 용액의 pH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지금 아세트산과 아세트산 이온이 포함된 그 완충용액에 염산을 가하게 되면 지금 이 아세트산 이온은 산과 반응을 해서 자, 아세트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산이 없어지니까 pH가 크게 변하지 않게 되는데요. 자, 초기에 아세트산 이온은 지금 0.01몰 농도의 100ml가 있으니까 몰수가 0.001몰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첨가된 요 산의 몰수만큼 반응을 할 텐데 자, 첨가된 요 산의 몰수는 지금 10ml에 0.01몰 농도이기 때문에 0.0001몰만큼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생성된 아세트산은 0.0001몰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평형일 때, 자, 반응을 하고 나서 이 아세트산 이온은 지금 0.0009몰만큼 남게 되고 아세트산은 0.0011몰만큼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pH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이 pH는 pKa 더하기 로그 산분의 염기의 농도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pKa는 지금 산해리상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로그 Ka 값, 즉 요 값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 되고요. 그리고 더하기 로그 우리 산, 아세트산의 몰수 0.0011 분의 아세트산 이온의 몰수 0.0009. 자, 몰 농도를 넣는 건데 아래 위로 부피 어차피 나눠지니까 몰수로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값들을 다 계산해 주게 되면 4.67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1번 열무계 분석 기기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이 열무계 분석 기기는 이 시료를 온도를 가열을 해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이 시료의 질량 변화를 관찰하는 분석 기기입니다. 즉, 구성 요소로는 감도가 매우 좋은 열저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비활성 기체 주입 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열하기 위한 전기로, 그리고 하나 더 컴퓨터가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시료 기준 열 전기쌍은 시차 열 분석법 DTA에서 사용이 되는 장비인데, 자, 이 시료 물질과 기준 물질이 담긴 알루미늄 접시는 전기로 쏘게 이 시료 열 전기쌍과 기준 열 전기쌍이 위치가 되어 있고, 이 둘의 온도 차이를 측정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자, 그러므로 열무계 분석법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58번 황화수소의 정량을 위해 양극에서 생성된 요오드와 아래와 같이 반응시킬 때 0.0582A의 전류가 184초 동안 흐른 후에 용액의 종말점이 감지되었다면 황화수소의 양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류가 흐르는 시간 동안 이동한 전하량을 구해야 됩니다. 자, 이 전하량이라는 건 암페어의 시간초를 곱하면 되는데 0.0582암페어에 지금 184초 동안 흘렸기 때문에 이동한 전하량은 10.7088 쿨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동한 전하의 양이 되고 전자의 몰수는 자, 지금 1F는 96458 쿨롱 퍼 몰이다. 자, 즉 1몰의 전자는 96458호 쿨롱이랑 같다는 뜻인데 자, 우리는 지금 이동한 전하의 양이 10.7088
클롱이고 요 값으로 나눠주게 되면 자, 요거를 계산해 주게 되면 1.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몰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전자의 몰수가 요만큼 나왔는데 지금 양극에서 요오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전자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생성된 요오드의 몰수는 5.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몰이 되게 되고, 자, 이 생성된 요오드와 황화수소가 반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생성된 요오드만큼 황화수소가 반응을 싹 다 하게 되는데, 지금 1대1로 반응하기 때문에 황화수소의 양은 5.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답은 3번이 되게 됩니다. 자, 전기화학적 분석법에서 전기량법에 해당하는 적정 방법입니다. 64번 FTNMR에서 스캔 수가 10일 때 어떤 피크의 신호대 잡음비를 계산하였더니 40이었다. 스캔 수가 40일 때 같은 피크의 신호대 잡음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신호대 잡음비 공식은 n번 측정했을 때 신호대 잡음비는 그 루트의 n번 곱하기 기준 신호대 잡음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스캔 수가 10일 때 신호대 잡음비 값이 40이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 이 40인 값은 루트 10에 우리 기준 신호대 잡음비 값을 먼저 구해 주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 신호대 잡음비 값은 12.65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스캔 수가 40일 때 같은 피크의 신호대 잡음비를 계산하는 건데, 자, 스캔 수가 40이면 루트 40 곱하기 12.65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80이 나오게 되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6번 분자의 형광 및 인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형광이랑 인광에 대해서 먼저 짧게 설명을 하면, 먼저 우리는 단일랑 상태 그리고 삼중항 상태에 대한 뜻을 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 지금 바닥 상태의 단일항 상태를 한번 화살표로 그려보면, 자, 우리 전자 스핀은 서로 반대로 되어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들뜬 상태를 한번 그려보면 전자 하나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다른 에너지 준위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자, 요게 들뜬 단일항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들뜬 삼중항 상태에 대해서도 한번 그려보면, 지금 전자가 이렇게 있고 들뜨게 되었을 때 요 전자 스핀이 두 개가 같은 방향이면 들뜬 삼중항 상태라고 합니다. 자, 요 단어 뜻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형광과 인광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안정한 상태일 때 모든 전자는 이러한 바닥 단일항 상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에너지를 받아서 들뜨게 되었을 때 이렇게 서로 다른 스핀으로 들뜨게 되면 우리는, 자, 이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들뜰 때는 대부분 이러한 들뜬 단일항 상태로 들뜨게 됩니다. 즉 서로 스핀이 반대 방향인 상태로 들뜨게 되는데, 이때 위에 있는 전자가 여기에 이렇게 있던 전자가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바닥 상태의 단일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에너지를 내뿜으면 우리는 이때 발생하는 빛을 형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인광이라는 거는 이 들뜨는 단일한 상태에서 갑자기 전자가 스핀을 바꿔서 이러한 상태로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전자가 아래로 내려올 때 이러한 전자 상태는 될 수가 없겠죠. 파울리 베타 원리에 대해서 이러한 상태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전자가 다시 방향을 이렇게 바꾸면서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빛을 우리는 인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들뜬 단일항 상태에서 이렇게 삼중항으로 넘어갈 때 개간 전이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면 현광은 들뜬 단일항 상태에서 바닥 단일항 상태로의 전이이다. 자, 이 들뜬 단일항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전이가 되면서 형광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2번 인광은 들뜬 삼중항 상태에서 바닥의 단일한 상태로 전이이다. 자, 요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인광은 기본적으로 바닥 단일항 상태에서 들뜬 단일항 상태가 되고, 그리고 개간 전이가 일어나서 들뜬 삼중항 상태에서 다시 요 스핀이 반대로 되면서
바닥에 단일항 상태로 내려올 때 발생하는 빛이 임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3번 임광은 일어날 가능성이 낮고 들뜬 삼중항 상태의 수명은 꽤 길다. 자, 임광에서 가능성이 낮고, 자, 우리 임광은 개간 전이를 일으키는데 이러한 전이를 우리는 금지된 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광에서는 허용된 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즉 임광은 형광에 비해 일어날 가능성이 낮고 들뜬 삼중항 상태의 수명은 꽤 길다. 맞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전자스핀이 서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죠. 그러면 이 전자스핀이 뒤집어지면서 내려오는데 시간이 수초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형광에 비해서 긴 수명을 가집니다. 자, 그럼 반대로 형광은 매우 짧은 수명을 가지는데 형광은 10의 마이너스 5초 정도로 매우 짧은 수명을 가집니다. 4번 임광에서 스핀이 짝을 이루지 않으면 분자는 들뜬 단일항 상태로 있다. 자, 분자는 우리 들뜬 단일항이 아니라 자, 그리고 몇입니다. 자, 임광에서 스핀이 짝을 이루지 않으며 분자는 들뜬 삼중항 상태로 있다가 맞는 답입니다. 자, 그러므로 틀린 보기는 4번이 되겠습니다.